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저자로서 좀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오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좀 짧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임정민입니다. 네. 사실 그 어른의 대화법이라는 책을 제가 올해 1월에 출간을 하고 짧은 시간 안에 거의 5개월 만에 한 2만 권 이상의 책이 팔렸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대만에서 이제 번역 출간될 예정인데요. 사실은 그만큼 저도 이제 책을 내기 전과 후에 독자분들의 이제 반응이 어떨지 궁금했는데 그만큼 많이 보신 걸 보고 또 후기들을 보니까 내가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적용을 할 수 있었다. 또 가정에서도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하셔서 좀 그런 것들을 이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나서도 좀 적용하실 수 있도록 쉬운 방법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어른의 대화법이라는 책을 가지고 전국으로 좀 강연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은 스피치와 말하기와 커뮤니케이션을 전문으로 해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책 모델학교에서 주관하시는 것도 그렇고 문화치유라는 거에 저는 핵심이 말, 소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말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부모 속에서 자라왔고 그 모든 문화의 핵심이 말로 함축이 되어 있고 그 모든 사회화 과정의 마지막이 말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그런 부분들을 접점해서 학부모님과 아이들 소통하시는 분들이 더 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책은 어른의 대화법이라는 거는 이제 에릭 번이라는 미국의 정신의학자, 교류 분석 심리학을 학문적 근거로 해서 풀어낸 책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소통책 하면은 일본에서 출간된 여러 가지 처세술의 책들이 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세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내 개인 상황, 또 이 사람에게는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좀 우리나라 실정하고는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사람이 어떠한 마음 상태, 자아를 가지고 소통하느냐에 대한 것들을 좀 분석한 거라서 그게 실제적으로는 좀 보편적으로 다 적용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에릭 번 박사는 사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계보를 잇는 학자인데요. 근데 정신분석이라는 것이 이게 무의식의 세계다 보니까 어렵고 현실적으로 어렵다, 적용이 안 된다라는 비판이 많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현실에서 관찰 가능한 상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창시한 게 교류 분석 심리학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어른의 대화법은 사실 우리가 나이로 규정을 했을 때 뭐 50대, 60대, 70대를 어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책의 제목이 좀 중의적입니다. 나이로 따진 어른이 아니고 사실은 교류 분석 심리학에서 말하는 어른의 자아 상태, 어른의 마음 상태로 소통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교류 분석 심리학에서는 사람의 자아 상태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딱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부모, 어른, 아이. 나이하고는 상관없고요. 내 자아 상태, 마음이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부모는 실제 부모가 아니고 부모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말습관과 소통 방식을 가진 사람의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어른자는 어른처럼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상태로 사고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형태. 그리고 아이자는 아이들처럼 뭔가 본능적으로 느끼고 행동하고 사고하는 형태로 소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서 학부모님을 정말 자주 접점해서 소통하시는 분들이 내가 그동안 만났던 혹은 지금 내가 조금 소통 때문에 고민이 되는 상담 때문에 좀 고민이 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지금 어떤 자아 상태인 것 같은지 실질적으로 생각하시면 오늘 어떠한 솔루션을 좀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똑같은 상황, 젊은 청년이 굉장히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똑같은 상황을 보고 똑같은 사람을 보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선택 반응이 나타나실 거예요. 첫 번째, 저 사람 진짜 젊어갖고서 벌써부터 저렇게 술 먹고 다니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근데 저러다가 다치면 어떡하지? 혹시 그렇게 나 같으면 이럴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그러실 것 같다고 손 드셨네요. 자, 두 번째. 똑같은 사람, 똑같은 상황을 보고 혼자서 집에 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취했네? 근처에 파출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신고해야겠다. 난 이렇게 할 것 같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손 드신 분들은요, 컨퍼런스 지금 나가셔도 되세요. 네, 아닙니다. 더 알려드릴 게 많습니다. 자, 세 번째, 아이자는요, 시끄러워. 나 어저께 연구하느라고 랩실에서 밤새는데, 나 어제 진짜 피곤한데 뭐야. 혼자 그냥 짜증나고 이 상황이 싫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행동하고 표현할 것 같다. 네, 좋습니다. 이런 형태로 사람은 어떠한 사람과 상황에 마주했을 때 이 세 가지 자아 상태 중 한 가지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데 이 자아 상태는 하나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 아까 그 상태에서는 내가 그러한 자아 상태로 소통을 했는데 다른 상황에서 다른 사람한테는 또 다른 자아 상태로 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회사에서 학부모님들을 만나고 상담을 하면요. 처음에는 어른 자아로 저를 대하세요. 네. 선생님, 저희 아이가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자기 표현이 어렵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이렇게 어른 자아로 이성적으로 얘기하십니다. 근데 애들이 옆에서 가만히 있지 않죠? 막 돌아다닙니다. 그럼 갑자기 정인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앉아있어? 산만하게! 이러면서 갑자기 부모 자아가 발동해서 아이를 통제하고 비판하는 형태로 소통 방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 상태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냐, 어떤 사람 앞이냐에 따라서 소통 방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자, 한 가지 상황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이 세 가지 자아 상태 중에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어떤 성격이 드러나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사례인데요. 자, 사고가 났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 이 앞에 있는 운전자라고 가정하시면 되고요. 뒤에 있는 운전자가 100%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자, 그랬을 때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할 것 같은지 5가지의 성격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부모자 상태에서는 2가지 성격, 어른자에서는 1가지 성격, 그리고 아이자에서는 2가지 성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5가지 중에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제가 닉네임을 좀 이해하시기 쉽게 화끈이라고 캐릭터를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심리학 용어에서는요, 누가 물어보시죠. 심리학에서 저런 말이 있나요? 물어보시던데 심리학 용어는 CP입니다. Controlling Parents, Critical Parents. 근데 그러면 너무 어렵고 헷갈리시고요. 현장에서 좀 적용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화끈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화끈이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딱 사고가 나자마자 진짜 저 사람 진짜 문제 있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인상을 구기면서 삿대질을 하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이봐! 운전 똑바로 못해요? 누나 어디다 대고 운전하는 거야?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고요. 저 연기를 잘하는 겁니다. 자, 화끈이 캐릭터가 나옵니다. 부모자 중에서 통제적이고 비판적인 형태로 소통하고 말하는 분이 화끈이 성격을 갖고 계세요. 네. 자, 2번째, 포용입니다. 똑같은 부모자인데 소통 방식이 좀 더 부드럽고 따뜻하고 상대 배려를 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먼저 딱 사고가 났으면 누구 다친 거 아니야? 큰일 났네? 이렇게 누가 다친 건 아닌지 사람을 걱정합니다. 사람을. 그래서 상대를 살피고요.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제가요? 운전하다가 핸드폰을 잠깐 보느라고 이걸 못 봤네요 하면서 상대가 왜 사고가 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그래도 좀 들어봐요. 근데 화끈이는 안 들어봐요. 일단 상대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비판하고 통제하려고 하면서 뭐라 해옵니다. 그래서 포용이는 이렇게 얘기하죠.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신가요? 자, 어른자에서는 1가지 성격으로 드러납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일단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요. 절차대로 상황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보험사에 연락하시죠. 네, 보험사에 연락하시죠. 화끈이처럼 막 통제하거나 비판하려고 하지도 않고
포용이처럼 상대방을 막 먼저 따뜻하게 배려하고 수용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이성적으로 이런 형태로 소통하고 말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자, 아이자에서는 솔직히 캐릭터가 있습니다. 솔직히는 이제 자기 감정에 솔직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얼굴이 막 걱정이 그냥 한가득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아침부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재수없어. 아침부터 어떻게 나 이러다가 오늘 컨퍼런스 늦겠네. 그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감정에 솔직한 캐릭터입니다. 그 다음에 끄덕이는요. 끄덕끄덕 상대에게 순응하고 타협하고 협조를 하는 조금 상대를 맞춰주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말을 안 해요. 상대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이렇게 눈치를 보고 좀 상황을 좀 이렇게 상대를 좀 보고 그러다가 상대가 하는 제안이나 말에 뭐 그렇게 하시죠? 하면서 따라가는 스타일입니다. 자, 우리 학부모님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랑 상담했을 때 어떠한 캐릭터로 나와 소통을 했는지. 그럼 이제 1차적으로 답이 나옵니다. 다만 이거는 사실은 상대를 내가 파악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소통을 잘해야지 이전에 나는 그동안 학부모와 어떤 캐릭터로 상담을 했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고 또 그 끄덕이 캐릭터를 가진 분이 성인이 됐을 때도 많이 보는데 이런 분들은 몸은 자랐고 나이는 자랐는데 끄덕이 캐릭터를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화끈이 캐릭터로 상사가 교수님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소통을 하면은 이 캐릭터가 내가 벗어나야 되겠죠. 솔직이라든지 아니면 어른자로 딱 이성적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미 내가 끄덕이기 때문에 알지만 이게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어떤 캐릭터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낮은 자아 상태를 캐릭터를 활성화시키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야 내가 상대 학부모라든지 다른 사람하고 소통할 때 그 사람의 캐릭터를 내가 여러 가지 유연하게 소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영상으로 좀 짧게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캐릭터인지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춰보시면. 방금 날이었거든요. 치마를 입고 싶은 거예요. 치마를 입고 아빠 나 나갔다 올게 이러니까 아빠가 갑자기 리모컨을 던지시더니 치마를 왜 입냐고 바지를 입으라고 하셔서 옷을 갈아입고 나가려고 아빠 그 옷을 막 찢는 거예요. 제 눈 앞에서. 자, 보셨죠? 캐릭터 제가 5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아 상태는 3가지. 부모, 어른, 아이입니다. 자, 그리고 5가지의 캐릭터입니다. 화끈이, 포용이, 침착이, 솔직히, 끄덕이. 자,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다 같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오른손을 들어보시죠. 네, 좋습니다. 자, 기억. 요거 하나만 기억하고 가셔도 지금 이분은, 이 학부모님은 지금 이 캐릭터네 딱 알아차리실 수 있으세요. 자, 화끈이 해보세요. 시작. 포용이, 침착이, 솔직이, 끄덕이. 좋습니다. 화끈이, 포용이, 침착이, 솔직이, 끄덕이. 자, 시작. 네, 돌림 노래 아니죠. 자, 화끈이, 포용이, 침착이, 솔직이, 끄덕입니다. 그래서 부모자에서는 강하게 상대를 통제하거나 컨트롤링, 비판하거나 크리티컬로 나가면 화끈이, 부드럽게, 그죠? 부드럽게 널처링으로 나가면 포용이, 그냥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면 침착이. 아이들 중에도 학교 선생님이나 우리 유치원 선생님이나 어른한테 잘 이렇게 따르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이런 애들이 있고 선생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런 친구들 있죠? 걔네들이 솔직이에요. 근데 이거는 나이하고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성장해서 회사 다녀도 팀장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진짜 저한테만 이게 왜 맨날 이렇게 맡기세요? 이게 솔직이에요. 그래서 자아 상태 이름을 들으면 자꾸 부모, 어른, 아이를 떠올리게 되고 아이니까 아이자 이렇게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소통 방식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그거를 이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은 우리가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목소리가 어떻고 말투가 어떻고 행동이 어떤지 관찰 가능한 단서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분석학 프로이트의 계보를 이었던 에릭 번이
다시 관찰 가능한, 조금 더 확실히 확인하고 내가 이걸 변화시킬 수 있는, 자기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이런 교류 분석 심리학을 이제 개발을 한 겁니다. 자, 그럼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캐릭터인가요? 아빠가? 네, 화끈입니다. 아빠가 딸한테 그죠? 치마 입고 나가지 말라고, 바지 입고 나가면 찢었다 그러죠, 옷은. 자, 아빠는 그러면 나쁜 사람일까요? 아빠는 나쁜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네. 화끈이라고 생각하면 아, 저 사람 별로야. 아, 저 사람 이게 아니고요. 각각의 캐릭터를 고유의 특성으로 보셔야 돼요. 아빠는 잘못된 건 하나도 없어요. 아빠는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랐고 그러한 성장 과정을 거쳐서 그냥 유교적인 보수적인 가치관과 행동과 말과 소통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딸이 걱정돼서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뉴스에서 흉흉하니까 걱정돼서 범죄자의 문제지만 그래도 걱정되니까 바지 입어, 치마 이렇게 된 거죠. 마음은 문제가 없어요. 딸을 걱정한 거고 사랑한 거예요. 근데 소통 방식이 말이 이렇게 나갔죠. 그러면은 딸과 아빠의 관계는 당연히 나쁘겠죠. 우리가 대부분의 관계들이 그렇습니다. 다 이 사람 생각해서 하는 말이고 걱정해서 하는 말이고 사랑하고 아끼는데 말과 소통 방식이 이렇게 그 상대와 그 상황에 맞지 않은 걸 초이스했을 때, 그게 튀어나가 버렸을 때 문제가 관계에서 이제 생겨버립니다. 자, 2번째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아이돌 그룹의 안무가거든요. 이분의 남편이 어떤 캐릭터인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끈히 고용이 침착이 솔직히 끄덕이 중에서 네. 와이프가 무섭게 안 했는데 본인이 움찔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케어하시는 아이들 혹은 학부모님 중에도 나이는 성인이잖아요. 근데 선생님들하고 상담하는 걸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학교에서 다음 주 상담 있잖아. 학부모 상담 있잖아. 무슨 상담 있잖아. 아, 뭐라고 얘기하지? 하면서 막 긴장되고 떨려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끄덕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죠. 이 질문은 침착이 캐릭터처럼 뭘 몰라서 탐구하려고 이게 뭔가요? 라고 묻는 질문이 아니라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이거 해도 되나? 이거 했다고 혼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표현하고 결정하는 게 약하기 때문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주변 사람 많이 배려하고 소통하시는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이거 괜찮으세요? 뭐 하세요? 그런 형태하고 다른 거예요, 질문이. 그리고 침착이처럼 뭘 몰라서 아, 이거 뭔가요? 라고 답을 알기 위해서 묻는 그런 형태의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소통을 해줘야 되냐? 내가 결정을 해줘야 돼요. 학부모님 중에 저도 그래요. 어머님들이 우리가 이러이러하대요 선생님, 어떤 교육을 받으면 좋으나요? 어떤 코칭을 받으면 좋으나요? 그럼 이러이러한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되죠 애가? 이러다가는 애들하고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이럴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저한테 끄덕이로 소통을 하세요. 상담을. 그럼 저는 확실하게 네 어머님 지금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처음에 교육이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케어를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해요. 그럼 안심을 하세요. 그리고 굉장히 상담을 만족해 하시죠. 왜? 본인은 계속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죠? 이 사람만 지금 믿고 의존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선생님께서 똑같이 그러게요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봐도 걱정이네요.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그죠?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상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끄덕이는 아닌가? 내가 화끈이는 아닌가? 내가 상담할 때, 내가 학부모님들과 소통할 때, 혹은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 그걸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낮은 자아를 활성화시키시고 그 다음에 상대의 캐릭터를 빠르게 알아채서 관찰 가능한 형태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맞게끔 내가 소통을 해주시면은 어른에선 하나, 아이에선 2개. 자, 좀 빨리 하실 것 같아요. 아까보다는. 화끈이 모형이 침착이 솔직히 끄덕이. 시작. 그렇죠. 좋습니다. 아까보다 빨라지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댁에 가셔서 내가 자녀와 어떻게 소통했는지, 그리고 우리 남편, 배우자, 와이프하고는 어떻게 소통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희가 이 컨퍼런스의 사실은 취지가 인공지능에 대응하는, 그죠?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살리는 컨퍼런스잖아요.
저는 사람을 살리는 게 다양한 문화가 있는데 제일 중요하고 핵심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막 대단한 예술 뭘 치료를 배우고 미술 치료를 막 배워서 아이한테 막 이렇게 해주지 않아도 엄마의 말이, 아빠의 말이 문화가 돼서 그렇게 성장해온 아이들은 굉장히 자존감이 높고 자기 표현을 잘하고 건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잖아요. 그죠? 집도 더 좋은 집, 더 좋은 지역. 그리고 유치원이나 유아원도 더 좋은 곳. 영어 유치원 더 보내고 싶고, 비싸서 그렇지만 다 좋은 환경으로 보내고 싶죠. 유학 보내고 싶고. 근데 가장 좋은 환경은 우리 집인 거고 그게 부모의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어떤 말로 아이를 키워왔는가, 우리 아이를 케어했는가, 그거를 좀 생각해 보신다면 내 말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보다는 더 나은 말과 소통 방식이 분명히 우리 아이를 정말 인재로, 창의적인 인재로, 또 글로벌한 인재로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양성을 해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윤여정 씨는 솔직히 캐릭터죠. 사실은 솔직히 캐릭터가 지금 윤여정 씨는 많은 젊은 MZ세대들한테도 너무 멋진 어른이다. 보통 MZ세대들은 요 나이대 되면 꼰대, 싫어, 듣기 싫어, 소통 안 하거든요. 근데 윤여정 씨한테는 열광해요. 너무 멋있다. 나도 저런 어른이 되고 싶다. 왜 그럴까요? 누굴 통제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하지만 있는 그대로 자기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모습이 굉장히 힙하고 멋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봤을 때. 그렇죠? 본인이 생각하는 어른은 다 꼰대인데, 다 날 통제하고 비판하려고만 하는데, 그죠? 일어날 때부터 왜 이렇게 안 일어?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이 나이에 이거 할 줄 알아야지. 그죠? 그 발달 과정 속에서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서 조금만 뒤쳐져도, 그죠? 막 제재가 들어가죠. 밥 먹는 거 같은 거. 너 이렇게 깨덕깨덕거리고 먹어. 야, 그렇게 먹어갖고. 그죠? 옷을 입어도, 야, 그거 입지 마, 입지 마. 나 지금 초죽였는데. 거의 일어나서부터 잘 때까지 거의 아이들은요, 이런 상태로 자라요. 자라요. 근데 저도 그러한 문화 속에서 자랐어요. 저희 아버지는 부정적인 화끈이 캐릭터세요. 저는 한 번도 대학교 때까지 아빠한테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좋은 말을. 조금 좋지 않은, 약간 막 습관적으로 쓰시는 남자분들의 그 아빠 세대의 욕도 좀 이렇게 있고, 예전에는 침대 위에서도 그냥 담배를 피우셨어요. 엄마가 너무 싫어했어요. 지금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 그 조부모님 세대 보면 딱 신문 펴놓고, 그쵸? 옆에다 재떨이 두고 이런. 근데 그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는, 여기 대단하신 분들 앞에 서 있다는 건 진짜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문화 속에서, 저희 환경 속에서 그런 걸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그 결핍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내가 행복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우리 집이 더 이렇게 화목하고 좋은 말들이 오갈 수 있지라는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그거로부터 시작을 했고, 그거로부터 계속 공부를 하면서 저도 성장하고 다른 분들께 도움을 드리면서 변화된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가장 좋은 문화 치유는 말, 소통이라고 생각하고요.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것 또한 소통이겠죠. 제가 대기업에 계신 임원분들, 대표분들, 그리고 전문직분들 코칭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정말로 직급이 높은 거지, 사회적인 지위가 높으신 거지, 소통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려요. 이거 내가 지금부터 여러분 설정하시면요, 상위 1%, 상위 10%의 어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나보면 그분들은 회사에서는 굉장히 탁월하세요. 성과도 굉장히 탁월하시고, 그러니까 승진도 빠르셨고, 임원도 다셨고. 근데 집에 가면 존경받는 아버지는 아니시더라고요. 존경받는 엄마 아니더라고요. 밖에서는 그렇게 멋진 분이신데, 방송에도 나오고, 사람들 앞에서 대중적으로 막 좋은 이야기도 하는데, 집에서는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통이라는 것들은 정말 앞으로의 시대에도 너무나 중요하고 문화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학부모 상담 질문을 제가 몇 가지를 좀 추려봤거든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여기 유치원은 다른 기관이랑 뭐가 다른가요? 겨울에 현장학습이나 바깥놀이 나가는 시간 이게 어느 정도 되나요? 그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거. 여기에서는 이렇게 안전사고 대응을 어떻게 하나요? 자, 어떤 캐릭터인 것 같으세요? 자, 화끈이, 포용이, 침착이, 솔직이, 끄덕이. 자신있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침착이요? 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침착이? 네, 침착입니다. 침착이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건데, 그래서 데이터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숫자, 그리고 명확한 근거.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는 직업군이, 이거를 실제로 진단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 책에도 50개 문항이 있고 진단이 있고 저희 회사 사이트에도 무료로 온라인 진단하실 수 있는 게 있는데요. 해보면은 아까 5개 캐릭터 중에서 내가 뭐가 더 우세한지가 나와요. 5개는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게 더 우세하냐? 근데 제가 진단을 해보면 직업적인 특성이 나타나더라고요. 어떤 분들이냐? 아나운서는 뉴스와 상관없이 자기 감정을 드러낼 수 없고 동적 보도를 해야 되죠. 객관적인 사실을. 이렇게 말과 행동을 하는 게 이제 침착의 캐릭터예요. 세무사, 회계사, 애널리스트, 네, 판사, 검사, 변호사. 그분들은 이 의뢰인이 클라이언트가 억울한 누명을 씌웠어도 증거와 증인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재판에서. 그리고 판사도 당연히 사연은 안타까운데 이 법령에 따라서 이전의 판례를 보고 판결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점점 더 침착의 캐릭터가 강해지시더라고요. 애널리스트 분들도 그러세요. 늘 주가 하나하나, 그죠? 숫자 하나하나에 큰 손실과 이득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포용의 캐릭터가 잘 나올 수가 없어요. 누가 한번 실수했다 그러면은 네, 엄청나게 회사에 큰 손실을 일으키기 때문에 바로 침착이로 일하다가 누가 실수하면 화끈이가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캐릭터, 항상 객관적인 데이터, 근거, 숫자, 요거로 항상 말하고 행동하시는 학부모님은 내가 그 데이터를 미리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분을 상담할 때는. 아이에 대한 데이터. 어머니, 우리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아이가 이러이러한 것 같은데 왜 그런 건가요? 하면 왜 그런지 육하원칙으로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상담을 해야 여기 선생님은 참 아이를 잘 케어하네. 여기 기관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관리가 잘 돼 있는 것이네 라고 신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냥 포용의 캐릭터로 마냥 이게 친절하게만 하는 게 그분한테 통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요런 상담 형태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도 물어보시고 잘 어울리는 친구. 이게 다 사실을 물어보고 있죠. 객관적인 사실을 물어보고 있죠. 누구하고 어울리나요? 누구하고 노나요? 누구가 궁금한 거예요. 그럼 누구를 얘기하겠죠. 두루두루 잘 지내요 이거보다는 어머니 저희 반에서 누구하고 친해요. 근데 걔네 말고도 대체적으로 다 잘 지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이런 형태로 명확하게 대답을 이제 해주셔야 좀 더 안심을 하시겠죠. 이런 형태. 우리 애가 말투가 친구들 상처 줄까봐 걱정이에요. 우리 애가 자신감 없는 모습 보일까봐 걱정이에요. 자, 어떤 캐릭터인 것 같나요? 이 학부모님은? 화끈이, 포용이, 침착이, 솔직이, 끄덕이. 어떤 캐릭터 같으세요? 솔직히에 가깝습니다. 솔직히. 걱정이 너무 많으신 학부모님이세요. 그렇죠? 걱정이 너무 많으시죠. 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고민은 있으신데 걱정해요 하면서 본인 감정에 솔직하신 캐릭터예요. 어떤 학부모님들은 그럼 네 일이니까 네가 학교 성적이 안 좋은 거 이게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네 인생이지. 너가 궁금하면 너가 안 좋은 거지. 이렇게 거리를 두시거든요. 어른자로 적당히 거리 두고 아이의 양육을 건강하게 또 하세요. 학부모님이. 근데 너무 과하게 솔직히 캐릭터인 부모님은 아이한테도 너 커서 어떻게 되려고 그래. 그걸 어떻게 돼요. 잘 크지. 그쵸? 근데 걱정해. 네가 걱정이 너무 많아. 그쵸? 이런 형태로 아이한테 양육도 그렇게 하시고 남편한테도 그런 형태로 소통하시고 여기 선생님들하고도 그런 형태로 소통을 주로 하실 가능성이 좀 높죠.
집하고 회사하고 또 남편하고 와이프하고는 다 다를 수 있는데 자아 상태가 이게 굉장히 우세한 분들은 조금 그 모습이 튀어나올 확률이 더 높죠. 그때그때 관찰하셔서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이것도 집에서 버릇없이 이야기하는 모습이 많아서 걱정입니다. 선생님, 얘가 좀 상냥하게 말하나요? 이거는 보시면 여기에 숨겨져 있는 이 분의 생각이 보이는데 엿보이는데요. 버릇없이 이게 보통 부모자의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너 왜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너 왜 이렇게 버릇없이, 이렇게요. 이게 약간 부모자의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부모자는 이 화끈이 캐릭터 같은 경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에 굉장히 강한 원칙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어디 가서 예의 없는 모습 보이고 무례하고 버릇없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대화 속에서 굉장히 원리 원칙과 규정과 그래서 화끈이가 있는 분이구나 라는 걸 이제 알아차릴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아무래도 이분이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아이를 보세요. 엄마 지금 화끈이 캐릭터인 학부모인데 아유 저희가 잘할게요. 호용이 캐릭터로 아이를 케어하는 느낌을 주면은 만족을 못하죠. 얘를 그냥 아주 탁 고쳐갖고 아주 그냥 예의 바른 탁 인사 잘하는 애로 그냥 탁 이런 애로 교정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학부모님은. 왜? 이 말 속에서 이분의 캐릭터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버르장머리 없이 이럴 수 있어. 이미 이거를 갖고 있고 그거를 기대하고 있죠. 기관에 선생님한테.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더 예의 바르게 잘할 수 있는지 그 규정이나 규칙 같은 거 저희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라고 또 확실히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어른의 대화법은 우리가 흔히 어른답게 내가 성인이 됐으면 나이에 맞는 말과 행동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데 사실은 그 책은 이렇게 교류분석 심리학이라는 그 안에 자아상태 모델을 기반으로 한 소통법 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관찰 가능하게 확실하게 즉각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을 하시거나 할 때 충분히 이제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들을 보시면은 이제 이 캐릭터들이 다 보이시게 될 거예요. 5가지만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기억하셨어도 바로 그냥 가셔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실제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첫 번째는 그래서 내가 어떤 자아 상태에서 어떤 캐릭터로 소통하는지 알아차리시고 낮은 자아 상태를 활성화시키고 높은 걸 좀 줄이시는 그게 노력이 처음에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내 캐릭터가 이런데 상대 캐릭터는 이러네 라고 알아차려서 서로 티키타카 소통을 잘 하실 수 있는 형태로 교류를 하시는 게 또 소통이 잘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3가지의 대화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풍짝이 맞는, 그러니까 캐릭터끼리 우리 이분하고 저 케미가 좋아요 이런 말 하죠. 그래서 캐릭터끼리 케미가 좋게 대화를 하면 소통이 되는 거고요. 케미가 안 맞아 어긋나 그러면은 이제 보통 대화. 비밀 대화는 겉으로는 네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했는데 우리 기관 게시판에다가 막 불평불만을 올리시는 그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괜찮다라고 하면서 표면적으로 했는데 가보니까 그냥 우리 기관 게시판 사이트에 익명으로 뭐 이런 거 남기시는 속마음과 겉에 표현되는 소통 방식이 달라서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정답은 어디 있냐면요. 이분의 본심, 진심. 진심은 진짜 마음이잖아요. 마음은 눈에 안 보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진심은 비언어에서 나타납니다. 비언어에서. 네 오늘 상담 잘해서 즐거웠습니다 했는데 막 계속 시계 보고 있고 막 하품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그쵸? 비언어를 보시면 이분의 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을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너가 그때 그렇게 말했잖아. 어머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고지고대로 내가 그냥 들은 거죠. 이분의 소통 방식이 이거였는데 내가 알아차리지 못해서. 그래서 캐릭터로 나와 상대를 파악하시고 어떤 교류로 우리가 지금 소통이 되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조금 더 소통 대화로 될 수 있는 케미스트리를 알려드릴게요. 캐릭터별로. 자, 첫
번째는 학부모님이 침착이로 나온다. 상대가 나한테 침착이 캐릭터다. 그럼 나도 침착이 캐릭터로 소통하셨을 때 소통이 잘 됩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서비스직에 계시거나 사회복지 쪽에 계신 분들은 이제 직업적인 특성을 보면 포용의 캐릭터가 좀 높은 게 많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의사들도 그렇고요. 대부분 제가 최근에 논문 보니까 의과대 학생들도 포용의 캐릭터가 되게 높더라고요. 보면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남을 먼저 이렇게 배려하고 사랑을 나누시잖아요. 근데 침착이 캐릭터 학부모한테, 침착이 캐릭터 상대한테 내가 포용이가 가면 이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왜 이렇게 친한 척이야? 저분 왜 나한테 뭐 바라는 거 있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말을 하고 이분을 배려한 건데 침착이는 어떤 근거나 이유 없이 이 사람이 날 잘해준다는 건 뭘 나한테 약간 원하는 게 있는 거고 이상한 거예요. 이분의 소통 방식이 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침착이 캐릭터인 분한테는 침착이로 나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소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상대가 솔직히 캐릭터, 막 감정 표현이 솔직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감정 표현을 드러낸다는 거는 상대한테 포용이로 좀 나를 배려해주기를 사실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용의 캐릭터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아이에 대해서 막 걱정이에요. 힘들어요. 집에서 남편은 와이프는 하면서 막 온갖 걱정거리를 고민을 막 나한테 털어놓죠. 나한테 포용이를 지금 기대하는 거예요. 소통 방식으로. 근데 내가 거기다 침착이 캐릭터가 막 이성적으로 가버리면 여기 너무 냉정하네. 너무 사무적이네. 이렇게 또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학교 여기 선생님은 너무 정이 없어. 이렇게 느끼세요. 왜? 내가 솔직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성격을 정말 이 모든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프로그래밍 하기가 아직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쪽에 계신 분들한테 자꾸 자문구하고 묻고 그러는데 아직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직은. 네. 그래서 우리가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은 그런 게 없잖아요. 떨리고 긴장되고 이럴 게 없죠. 프로그래밍 된 대로 대응을 여러 가지의 수천 수만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대응하면 되는데 이세돌은 긴장되는 게 있고 묘한 그쵸? 이런 것들이 본의 아니게 이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를 모든 사람을 다 맞출 수가 없고 모든 상황을 다 분석해서 데이터를 만들기는 아직은 쉽지 않으니까 좀 더 인간다움이 이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포용의 캐릭터로 해주셔야 이게 좀 가능하다. 세 번째, 화끈이 캐릭터가 사실은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학부모님들이 이런 유형이다 그러면 좀 어려워요. 약간 꼰대, 막 나를 컨트롤링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이런 형태니까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좀 힘드시죠. 그죠? 이게 어느 조직에 가서도 좀 힘들어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미 이 화끈이 캐릭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분을 바꿀 수는 없어요. 다만 이분은 처음에 끄덕이로 내가 순응하고 좀 맞춰주는 형태로 협조하는 형태로 소통 방식을 띄어야 그 다음 대화가 가능합니다. 근데 내가 화끈이로 나왔는데 그죠? 상대가 막 찡찡대요. 막 솔직히로 막 아니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죠?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수능을 타협을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 대화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교류의 형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특별 교류라고 해서 조금 친한 사람한테 해당되는 특별 교류입니다. 친한 사람이라는 거는 만약에 원내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나랑 정말 친한 선생님 있죠. 여러 교사님들 중에서도 그리고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좀 나랑 정말 거의 사적인 관계까지 확장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이분이 화끈이로 뭔가 강하게 나가도 내가 좀 맞아 그거 잘못됐더라 그 학부모님 진짜 왜 그러시는 거야? 그 선생님 왜 그래? 좀 같이 해줘야 그래야 그래 이분이 내 마음을 좀 알아주는구나 내 편이구나 라는 심리적 안정감이 좀 생기게 돼요. 근데 우리가 아무한테나 남 얘기하지 않고 막 이렇게 화내지 않잖아요. 그래서 진짜 친한 사람 신뢰관계에서만 가능하고요. 두 번째
상대가 솔직히로 캐릭터로 좀 더 감정 표현을 좋은 감정이든 좀 슬픈 감정이든 부정적 감정이든 좀 솔직히 했을 때 나도 조금 그거를 맞춰줬을 때 그래야 우리가 티키타카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천재인 줄 알죠. 그래서 막 솔직히로 어머 선생님 우리 애가 그랬어요. 그러셨어요. 막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내 어머니 내가 이제 이성적으로 춘절 캐릭터로 하면 흥이 떨어지죠. 그래서 좀 친하신 학부모, 좀 어느 정도 우리 원내에서 아이를 오래 맡겼던 이렇게 신뢰관계가 구축된 분들은 내가 특별히 더 솔직히 캐릭터로 소통을 하시면은 훨씬 더 좋습니다. 상담할 때도 아이가 잘한 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이제 확대 해석하시잖아요. 막 천재가 나왔다. 그걸 이제 같이 네 어머님 저도 몇 년 일해보면서 이런 아이는 처음이네요. 네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소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캐릭터가 어떤 게 좀 강한지 우세한지 약한지를 보시면 저희 홈페이지 empoweredu.kr에 이렇게 참고적으로 저희가 무료로 진단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고요. 이렇게 어떻게 내가 소통해왔고 내 커리어나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이제 제공해 드리니까 참고적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 이야기를 제가 쭉 어른의 대화법을 활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상담하고 소통해야 되는지 말씀드린 걸 정리해 봤습니다. 다 같이 한번 저희가 읽으면서 오늘 첫 발제를 제가 영광스럽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말과 행동이 어떤 자아 상태에서 나오는지 알아차릴 수 있을 때 자신의 말과 행동을 새롭게 선택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나아가 상대의 어떤 말과 행동에도 동요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설사 학부모님이 화끈히로 날 막 비판하고 하더라도 내가 이 자아 상태를 잘 유연하게 쓸 수 있다면 침착하게 대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첫 발제 또 첫 컨퍼런스인데 제가 너무 영광스럽게 이 자리를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